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나이 좀 들었고 또 홍사단에 오래 있었고 그래 아마 이런 시간에 불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고 함께 이렇게 홍사단 단원생활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 좀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말소리 들립니까? 네. 마이크 없어서 다 들리. 그런데 그때 읽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대표적인 거 뭡니까? 햄릿이 있죠, 햄릿. 그걸 읽었는데 그건 뭐 아다시피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 지나가 다 잊어버렸는데 내 머릿속에 한 개 딱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읽은 게 지금까지 벌써 한마디가 남아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햄릿이 이제 호레이쇼한테 하는 대화입니다. 호레이쇼야, 이 세상에는 네가 꿈도 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단다. 내가 아마 그 얘기를 안 잊어보고 있었는 거는 내가 지금 70 몇 년 동안 인생살이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참 옳은 말이다 이런 걸로 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홍사단 운동은 어떤가? 홍사단 운동도 우리 인생살이의 한 방법이고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얘기 나누어서 꽤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문답 받고 그죠? 그래가 이제 지금 홍사는 이제 통상단으로 될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뭐 딴 데 가서 입학하면 돈도 주고 말이야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거 오면 지금 교육받고 고생하고 돈 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사단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대 정신과 단원생활,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라는 뭔가 하는 걸 먼저 좀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홍사단 정신이니까 홍사단 이념은 어떤 기본 구조를 가있는가? 홍사단의 4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러고 나면 이제 끝에 가서 결론은 뭐죠? 어떻게 살 것인가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홍사단 안에만 이렇게 한정을 시키면 어떻게 홍사단 단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4대 정신, 우리 뭐 정신 얘기 조금 많이 들었으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고 국어사전에다가 정신이 뭐고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세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사고나 감정의 작용을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다. 사물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세 가지가 사전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보면. 이게 이제 정신이라는 말을 설명했다. 그렇거든, 그죠?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도 설명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죠? 이래 하는 게 일종의 이거는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정의하는 방법. 정신을 정의하면 이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정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지만은, 이 피정의항 있고, 그죠? 정의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건 피정의항, 정의되는 항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의하는 항, 정의항인데, 정의항하고 피정의항을 보면요. 피정의항이 한 단계 아래에 있고요. 정의항의 뒷부분, 몸통 부분이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종개념, 유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신이 종개념이라면 인간의 마음, 영적 존재 이거는 유개념이 된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신이 이런 거다 하려면 이게 이퀄 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작고 인간의 마음은 크면 이게 이퀄이 안 되잖아. 이걸 이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한을 시켜주는 게 이 앞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원리학에서는 이걸 종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정의양은 피정의양 이퀄 종차 플러스 유개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유개념에서 요 피정의양에 해당되는 부분만 요 제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신이라는 뭐냐? 인간의 마음 중에서 사고나 감정의 작용을 다스리는 걸 정신이라고 한다.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면 대충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개념을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사전적으로 본 이 정신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 플러스 생각, 이거 같은 거를 보고요. 정서 플러스 사상. 이게 합해진 걸 일단 정신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편의상 정의를 해두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신에서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이 속에서, 정신 속에 정신이 있는 걸 이 입을 통해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서 행동이 나오죠. 너 까불면 한 대 치유받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까불면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말이 치유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 너 말 안 들으면 치유받을 거야. 말을 했죠. 이 말이 그 다음 치유받는 행동으로 나오죠. 그지? 그래서 정신이 말을 낳고 말이 행위를 하는데 이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굳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이런 걸로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살을 결정해 주는 거죠. 들어보면 인생살이의 씨앗은 정신입니다. 정신에서 이래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습관이 좋아야 되고, 습관이 좋으려고 하면 행동을 잘해야 되고, 행동 잘하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려고 하면 정신이 똑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ህ서단 운동이 왜 4대 정신을 자 강조하느냐. 정신은 모든 그의 활동과 인생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우리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잖아요. 파 심으면 콩 나라고 기다리면 콩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 인생을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훌륭한 흥사단 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일단 한번 보여주고요. 그런데 정신과 말과 행위는 이거는 한쪽으로만 일반적으로 요놈을 가지 싶으지만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능은 아닙니다. 이건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해요.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을 해놓으면 이 말이 어떤 행동을 끌어내게 돼요. 말만 하는 거는 행동 아니 싶어도 이 말이 행동을 끌어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은 정신은 나오는데 요 방향으로 가는 게 행동이 또 말을 하게 만들고, 그죠? 한테 치료받고 나면 또 싸움 나죠. 네가 왜 그러냐. 말을 만들고. 또 말을 해놓으면 이 말이 또 정신을 갖다 또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 사람 그런 말 들었고 내가 이런 말 하고 나니까 참 내 생각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엉겨서 계속 돌아가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래도 가고 여기서 요래도 가고 여기서 요래도 가고 요래도 가고 여기서 요래도 가고, 그죠? 엉겨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지. 우리 형법이나 이런 데서는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안 잡아갑니다. 그죠? 내가 나쁜 마음 묻어. 정말 나쁜 마음 묻다고 안 잡아갑니다. 나쁜 마음 묻는지 안 묻는지도 모르고. 그죠? 말은 그거보다 죄가 됩니다. 협박, 공갈, 그죠? 죄가 되거든요. 요거보다는 잡아가고 벌 주고 하지만 요건 벌도 안 주는데, 이제 이 신앙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영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도 생각도 이것도 잘못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것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죄가 되느냐? 아까 했다시피
이 생각이 말을 하고 말이 행위를 나오니까 이게 나쁘면 이것도 나빠지니까 이게 나쁜 거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엉겨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신이 뭐고 하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러면 형사단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죠? 4대 정신. 그 다음 3대 수련이 있고 5대 공약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 갑니다. 이게 비슷한 게 아까 앞에 내가 그 정신이 뭐 행동을 낳고 말을 낳고 하는 그 과정은 비슷하죠. 4대 정신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말을 낳는다 해도 여기는 수련 행동을 낳고 5대 공약 이렇게 목적 달성해 가지고 이 비슷한 과정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형사단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수련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형사단의 목적은 우리 잘 알다시피 약법 제2조에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늘 알아야 되겠죠. 약법 제1조는 뭡니까? 약법 제1조는 약법은 뭡니까? 약이 약속 아닌가 그죠? 나는 그 법으로 약속인 겁니다. 제1조는 우리 단의 이름이 형사단이다 그러면 그게 제1조입니다. 보통 우리 뭐 어디 회의도 가면 회칙이 있고 뭐 보통 제 첫째가 명칭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목적이 나옵니다.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단의 목적은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력경을 생명을 삼는 알죠?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민족 전도 운영에 초를 수립함에 있다. 그렇죠? 요약하면 형사단의 목적이 요약하면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 수립 요게 목적이고 요거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무실경을 생명을 삼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다 앞에 나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요게 요거니까 그죠? 요게 요거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제2조에도 보면 앞에 뭐 무실경을 생명을 삼는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딴 얘기 같은 내용을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구조의 이론이라는 게 나도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제 내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구조 이론 하는 걸 갖다가 온갖 데 다 적용시켜도 다 통해요. 아무 데나 갖다 적용시켜도 이 추상적인 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데까지 적용시켜도 다 맞더라고. 그런데 이걸 내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작은 게 여러 개 모여가 큰 한 개를 이룬다. 이럴 때 작은 여럿을 요소라고 하고 큰 하나를 구조라고 하는데 제일 우리 쉽게 시험해 요즘 자동차 다 있잖아요. 자동차를 시험해보세요. 자동차 뭐 핸들부터 바퀴까지 뭐 온갖 수도 없이 많은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 구조를 이루죠. 그 영어 해보면 재밌는 게요. 이제 큰 하나가 작은 거 여러 개로 이루어지는데 큰 하나 이 자체를 하나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물이죠.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구조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 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유기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유기체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인간 신체 유기, 사람 몸. 유기체 가장 발달이 있는 유기체가 우리 몸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몸의 하나의 구조다. 그럼 몸을 이루는 요소는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부터 손톱, 발톱까지 그죠? 손가락, 뭐 심장, 뭐 소파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인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죠. 그런데 이 구조가 이 유기적 구조를 하면 뭔가 하면 인간이라는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연관 유기적 작용을 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구조도 요소들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흡파로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해가 심장으로 보내면 피가 이 산소를 가지고 핏줄을 파고 몸에 가서 나눠주고 그래야 인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말이야 흡하고 야 산소 공급 나 못하겠어 네가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이 구조 전체의 가장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협력,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기적 구조 아닌가, 그죠? 이 얘기를, 간단한 얘기를 왜 어려운 귀한 시간에 자꾸 하고 있느냐. 우리 개인도 구조지만은, 우리 응사단도 구조고, 그죠? 정부도 구조고, 구조 아닙니까? 이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할 때는 죽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그 정치 얘기 하는 거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유기적인 역할이 안 되니까, 파선 직전에 갔다가 겨우 완전 회복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흡파해서 산소를 심장으로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막혀가 죽을락 하다가 앉아 겨우 뚫어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만들어놓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유기체는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구조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요건데 완전한 구조라고 하는 뭔가 하면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 중에서 그 구조가 유기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필요 없는 요소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체적인 얘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내 아는 분은 한번 돌아가신 분인데 연세 많은 분 돌아가셨으면 소관이 됐는데 이분은 젊을 때 이 폐를 알아가지고 폐를 떼냈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도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지만 흡파가 한쪽이 없으면 다 있는 사람만큼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구조가 아니야. 필요한 게 없으니까. 자동차 바퀴 4개 달려야 되는데 3개만 있으면요. 3개만 있어서 살살 가긴 가는지 몰라도 그 자동차 탈 수 없죠. 거꾸로 그죠? 불필요한 요소가 달려 있어도 안 됩니다. 난 정치 잘 모르지만 국민님이 왜 지금 난리 나겠어요?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어서 내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같이 자라는 친구 중에 별명이 육손이가 있었어. 육손. 우리는 손가락이 한쪽에 5개씩이죠. 이 친구는 6개야. 이거 1개 더 있어. 그럼 1개 더 있으면 바닥 있으니까 더 안 좋겠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1개 더 있으면 그 사람은 자랑스럽겠어요? 나는 손가락 6개 자랑하고 댕기나? 안 그래? 맨날 손가락 댕겼어. 그래서 이 구조는 필요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요소는 1개도 끼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완전한 구조가. 그 다음에 동적 구조. 요거는 이 구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인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도 없죠. 응사단 대구 경북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제기도 구조인데 이 구조는 돌멩이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 직원들 저기 일하고 다른 저기 일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살아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었어. 시간이 뒤로 좀 밀렸어. 그래, 예를 들면 그죠?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허균이가 광해군때 그걸 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볼 때나 지금 볼 때는 그 소설 하기도 안 고치고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그죠? 또 하기도 안 고쳤잖아요. 있는데 그대로 딱 놔뒀는데 그때 사람이 읽을 때 하고 지금 읽을 때 하고 우리한테 작용하는 게 다르죠. 그렇게 이건 다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움직인다. 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옛날 사람은 지금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홍길동전하고 지금 나이가 이마에 돼가 읽을 때 하고 느낌은 또 다르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에도 고정되어 있는 것에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이 구조는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사단이라는 구조도 역시 살아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는 거야. 이건 뭐 얘기를 안 해도 뭐 괜찮은데 이 구조는 또 다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층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단원들이 모여가 대구군의 형성 대구군회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단원들은 뭐가 되고 요소가 되고 우리 대구 지부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요, 형산 본부를 한번 보죠. 그러면 대구 지부, 광주 지부, 서울 지부 이런 지부들이 모여서 본부 형사단이라는 전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대구 지부는 개인별로 볼 때는 개인이 요소고 대구 지부가 구조인데 상위 계층으로 가면요, 이 구조가 이제 요소가 됩니다. 요소가 되고 구조. 그래서 이 계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구조는. 뭐 이런 얘기 알겠어요? 우리가 눈, 코, 귀 이런 게 모여가 사람을 이룬다. 그 눈, 코, 귀는 이게 요소인데, 그죠? 요소인데 눈 요만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구조야. 왜? 망막도 있고 시신경도 있고 수정체 있고, 그죠? 그런 요소들로 눈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눈이라는 것은 또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사람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사단도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해 왔어. 왜 구조라는 건 원래 유기적이고 또 동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단도 도산한창 선생이 처음 만들었을 때 하고 기본 정신은 뭐 같지만은 이런 뭐 조직의 크기라든지 뭐 세세한 뭐 규정이라든지 하는 역할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지고 계속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도선생이 그 선단을 만들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는 정치는 안 한다. 개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건 자유지만 형사단 이름을 걸고는 정치 안 한다. 그 다음에 지역성 타파. 도 선생이 그 선을 만들 때 팔도 대표를 모아서 했죠. 왜 그랬겠어요? 너희 지역, 우리 지역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아까 이제 구조라는 입장에 보면요. 전라도도 구조의 한 요소고, 그죠? 경상동도 한 요소고, 충청도 한 요소 아닙니까? 이런 요소가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해야 되는데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완전히 구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도 대표를 모아가지고 구성하는데 도 선생님 그때 얼마나 참 그런 생각이요.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해가지고 이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목적은 아까 앞에 얘기했는데 인적 정도봉의 기술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야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창기 우리 단원님 만든 이 형사단 기본 체계론인데 내가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 성락을 사전에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모르겠는데 전에 내가 한번 성락을 한번 얻었을 수 있다. 내가 전번에 할 때. 형사단 보험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이창기 단원님 좀 학문적으로 훌륭하거나 다 알지만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보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 형사단의 이념을 갖다가 그 상호관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흥사단 4대 정신 얘기하려고 하면 이걸 끄집어 오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남의 얘기 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흥사단 아까 앞에서 봤죠. 4대 정신을 가지고 뭐 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특제지 3육을 동명순의 인격 훈련하고 단체 생활 능력을 기르는 단계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공민 훈련을 이 세 가지 운동이죠. 이렇게 엉켜 있죠. 물려 있습니다. 이제 공민 훈련하고 단계 훈련은 요만큼이 공통이죠. 이런 걸 뭐 집합에서 공집합이라고 그러죠. 누구 몰라. 내 집은 잘 모르는데 공집합이라고 하고 또 요거하고 요거는 또 요만큼 공집합이고 그런데 요 4대 정신은 세 가지 훈련 전체의 공집합. 다시 말하면 어느 걸 위해서라도 바탕에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이 그죠. 모든 거의 씨앗.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정신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행동 나오고 했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요게 바탕이 돼요. 요 씨앗에서 인격훈련도 나오고 단계훈련도 나오고 공민훈련도 나옵니다. 근데 단계훈련은 보면은요. 조직화 운동인데 우리 야곱에서 신성 단체를 이루었잖아요. 신성 단결. 공민훈련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인격훈련은 자아혁신운동을 통해서 건전 인격을 형성하는데 요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세 개가 하나의 구조로 딱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오늘 제하고 얘기할 거는 4대 정신에 대한 걸 좀 시험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 정신 뭔지 잘 알죠? 무실, 역행, 승리, 용감 네 가지 기본 정신. 흥사단 모든 활동의 씨앗은 이 네 가지 정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실. 우리 그 흥사단 수직에는 보면은 무실을 참대자라고 그렇게 해놨죠. 한자를 무실 해놓고는 참대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대자라는 영어를 한번 보세요. 기본 영어는 뭐겠어요? 참배다겠죠. 참배자는 청유형이죠. 청유형. 그런데 국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참배다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청유형이 없습니다. 이 형용사는 청유형이 없어요. 그런데 참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틀린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참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된 정신을 가지고 참되게 살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문법적으로 틀린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무실 실을 힘쓰자. 실을 힘쓰자. 이 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실지적이다 뭐 실무다 할 때 실인데 이거는 이제 관련되는 걸 내가 중용에서 한 퀴즈를 해봤습니다. 중용 그 사서의 하나죠. 그거 보면 몇 챕터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입니다. 성. 성자는 물지 정신이 불성이면 무물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끝이요 시작이다. 그러니까 불성이면 성이 아니면 무물, 물이 없다. 그럼 모든 걸 이루는 그 바탕에 이 실의 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어 있네요. 안병 선생님 이걸 참 좋아하셨죠. 그래가지고 불성무물 하는 그 우리 집에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불성무물 바로 요거죠. 안병 선생님 특별히 좋아하셔가지고 저 글자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역시 이제 그 주변에 나오는데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성은 참된 거짓도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 정성성자를 해가지고 성실한 것
그걸 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원래 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성이라는 것은 참되고 거짓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예요. 하늘의 도고 성지자는 인지도예요. 참되고 거짓 없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지도예요. 사람의 도가. 완벽하게 참되고 거짓 없는 것은 인간이 되기 어려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유일복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무실, 위, 수기를 수양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참되고 거짓 없음의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바탕에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이 모든 수양의 기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실 이렇게 할 때 무실은 그냥 참되자 해도 좋고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 이런 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실이다.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역행은 일하자. 일하다는 동사니까 청유형 아무 문제 없겠죠. 이것도 이제 힘써서 행하자 이래 해석하기도 하고 행하기에 힘쓰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행하자 뭘 정신과 이념을 실천 공행 열심히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그런 뜻이겠죠. 앞에 무시를 하고 다음에 역행이 나오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무실의 정신을 힘써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실이 정신적인 얘기라면 역행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동작으로 가죠. 행위로 오죠. 그 추상적인 정신이 이제 구체적인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실이 여기 와서 이제 역행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청이는 미쁘자 이것도 역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청유형이 넣는 형태입니다. 미쁘다. 미쁘다 뭡니까? 미쁘다. 미동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직접 관계 없는 게지만은 여기에요.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가 돼서 믿다에서 왔겠죠, 우리가? 믿다는 동사인 동사입니다. 동사에서 왔어요. 그런데 요거 밑에다가 공간 얘기도 합니다. 여기 붙은 겁니다. 여기 붙으면은 밑보다가 이제 여기에 밑보다로 보이면서 여기에 이제 소위 형용사화 전미사입니다. 형용사화 전미사. 동사 어간에다 보다가 붙으면은 이게 형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밑보다는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인데 여기도 이제 형사가 됐으니까 미쁘자 하면 안 맞지만 미쁘게 살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이니까 충성스럽고 의로운 것,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구성안에서는 일에는 충성스럽고 사람에는 신의를 지키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전에 해석하는 건 아주 아마 안병수 선생님 전에 많이 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일에는 충성스럽고 사람에게는 신의를 지키자. 그걸 해석이 되고요. 신의에 충실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의로움을 실천하는데 충성을 다하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 세 개 다 보태나누면 충의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한 개를 해석해도 관계없습니다. 안병수 선생님 이래 많이 하셨는데 읽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좋았습니다. 이제 용감이죠. 용감. 우리 용감은 잘 압니다. 여기 날쌔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쌔게 행동하자. 용기 있게, 씩씩하게, 과감하게 실천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옳은 일을 행함. 무실 역행충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무실 역행충 용감 각 별개의 정신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도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상호 엉켜서 유기적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우리 형사단 4대 정신도 하나하나 별개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뭐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형사단 단기인데 알다시피 이 네 가지 색이 4대 정신을 표현하죠. 노란색은 무실, 빨간색은 역행, 흰색은 충, 또 파란색은 명각이고, 요 속에 사, 기러기, 우리 형사단 단원들이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정신 속에 우리 형사단 단원가 들어 있어. 그럼 우리는 뭐다? 4대 정신의 나쁘게 얘기하면 프로입니다, 프로. 4대 정신은 우리 잡힌 사람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자. 마음대로 못 놀아, 이제. 4대 정신이 잡혔으니까 4대 정신 계속 살아야 돼. 형사단 법원에 이게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인생살이, 나중에 여러분들 같은 나이를 다 거쳐가 이제 이만큼 늙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신기하다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나? 왜 딱 한 번씩만 살게 해놨을까? 그런 문제를 몇 달을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다른 철학자들은 뭐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철학자들 공부를 다 못했고, 한 두 번 더 살 수 있다는 말이야. 형사단 단으로도 한번 살아보고, 또 정치가로도 한번 살아보고, 또 부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그죠? 그래, 몇 가지 살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뭣도 모르고 살다 보이겠네. 가난한 교사로, 평생 가사로 보고, 이제 늙어가고, 이제 뭐 인생이 뭐 어쩌고, 하고 보니까 이제 죽으려고 다 눈앞에 하고 있고, 아주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부전하고, 섭섭하고, 뭐,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소설책을 하나 냈는데, 바람의 둥지가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 끝부분에서 쓰는 게 그겁니다. 보통 인생은 허무하다. 그죠? 인생은 혼자라 바람이었다.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데 나는 안 그렇다. 비록 한 자락 바람 불고 가는 것에도 그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고 불고 싶은 곳, 불고 싶은 만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분다. 나는 그렇게 이제 내 혼자 생각했어요. 가지고 맞다. 내가 비록 참 정신없이 평생 살다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이 다 다가왔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그냥 허무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는 이것대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이미 내가 앞에 잠깐 언급했는 것처럼,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처럼 다 살고 나서 아이고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러면 좀 늦죠.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돼, 빨리.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왜 살아야 된다고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수는 없죠. 그 이제 인생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왜 형사단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는 형사단 단으로서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민족의 전도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넌 뭐 나는 뭐 했노? 하면 나도 뭐 사실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 맨날 하는 소리가, 난 고등학교 1학년 경사단을 와갖고 지금 70대 중반에 아직까지도 그래 경사단이 아직 나는 거는 남아있다. 그게 뭐 시간 지나면 다 내리기인데 그 자랑스러울 건 아닌데, 그래도 나는 그것만이라도요, 난 내대로 그래도 의미있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부서당에 왔으니까, 부서당 활동하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맞는 게 있고 말이야, 뭐 활동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에라 이걸 배우고 치닫고 나가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참고, 또 부서단의 어느 구석에서는 내 작은 힘이지만 또 필요를 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한 번뿐인 일회성의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가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뭐 오늘 참 아까 우리 인터넷 위에 부서단 것도 시가 함께 우리 이창희다는 얼굴이 그 땀 나오더라고. 아 그래, 이창희다는 같은 부서단에서 참 많은 일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사진이 낭낭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거 아니다. 내 사진은 안 나와도 나는 그래도 아까 했는 것처럼 한 평생을 그래도 여기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면서 뭐 크게 이바지는 못해도 그래도 죄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후산 욕 안 얻으미고 사람이 이거만 해도 내가 후산 이바지 했다.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람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살이의 씨앗은 바로 경사단의 4대 정신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미리 준비하는데요. 조금만 끝낼게요. 요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사람이 가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읽어보시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환자가 악성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어.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 악성 바이러스 감염이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환자가 그죠? 누군가 하면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알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땅의 신이죠. 대지의 신. 지구입니다. 지구가 가이아고, 그 악성 바이러스 감염, 그 악성 바이러스가 인간입니다. 이 책에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악성 바이러스 걸리가 이제 이 지구가 죽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자, 몇 가지냐? 4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바이러스를 다 죽이면 되는데, 바이러스를 다 죽이면 되겠죠. 근데 바이러스가 인간이니까 이거 다 죽일 수가 없어. 인간을 멸종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멸종됐기도 하고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멸종시킬 수 없단 말이야, 인간이. 그러면, 이 숙주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생하는 것들은 숙주가 죽으면 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죽일 뿐만, 이거 인간은 잘 살고 싶은데, 지구가, 가이아가 인간의 숙주이기 때문에, 숙주를 죽이면 인간은 못 삽니다. 이게 이제, 여기 상징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환경 파괴라든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고, 둘 다 죽으면, 둘 다 잡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뭐? 둘 다 살리는 거. 둘 다 살리는 거. 둘 다 살리면 그러면 바이러스하고 숙주하고 인간하고 지구가 공생 공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제임스 러브라고요. 이 책에서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다. 그게 왜 되겠노? 바이러스하고 인간하고 같이 둘 다 살아야 되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거를 뭐로 드느냐면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죠. 세포 그 핵 속에 가보면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원래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야. 우리 인간 세포에 대한 적으로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잘 공생하고 있다는 거죠. 상생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인간이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 그렇듯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흥사단에도 의견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흥사단 기본 정신이 좀 어긋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때로는 돈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함께 흥사단의 구조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협력하고 상생해야 되지. 내 맘에 안 나고 내 며칠 나하고 망한 게. 그래서 흥사단은 이런 믿음 속에서 이런 정신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씨앗은 사대의 정신이다. 이걸 잊어보면 안 됩니다. 왜? 이 씨앗이 없는 뭐 어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제게는 이제 요 불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법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대 정신입니다.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흥사단 운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감사하게 살 수 있다. 제 얘기 신통찮습니다만 이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